새롭게 배우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따지자면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 행렬 파트를 제외하고서 그 방정식, 부등식 관련해서는 여기가 새로운 개념으로서는 이게 마지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한 개념 좀 정확하게 잡고 가주십시다. 처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숫자의 체계에서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인식 세계선에서 모든 숫자는 제곱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0보다 뭐 음수를 제곱해도 0보다 커지고요. 양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0보다 커지고 그 다음에 0을 제곱하면 0이 되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모든 경우가 다 0보다 컸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만약에 어떠한 수를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은 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어떨까?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수직선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선, 요 숫자에서는 당연히 존재할 수 없는 거지만 얘를 음수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라고 생각하고 1600년대에서부터 1800년대 거의 한 200년 가까이는 그냥 수학자들끼리 그냥 자기만족 놀이를 하기 위한 야, 이 식 이용하니까 요걸 이용하니까 이런 것도 되던데 이게 안 된다고 했던 건데 이걸 된다고 가정하니까 이런 식이 나오네 라고 해서 이런 저런 증명 막 가정 방정식 되게 많은 공식들이 만들어졌어요. 수학자들만의 그냥 자기 그 지식의 충족감 약간 그런 걸 위해서. 그래서 그걸 대표하는 숫자로 이거죠. 뭐 어떤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수?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가정해 준다면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테니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세계선에서 존재할 수 없지만 이걸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상했을 때 뭐예요? 상상 속에, 허구에. 그런 상상 속에 어떤 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앞글자 i를 따서 허수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약속하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i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불렀다? 얘를 허수 단위라고 불렀다. 그래서 실수, 리얼리티, 여기 이쪽에 있는 값은 리얼티 넘버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imaginary number까지 이 두 개를 합쳐서 컴플렉스? 복잡한 넘버, 수, 컴플렉서블인가 뭔가 아마 그럴 거예요. 컴플렉스 블라블라블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요 두 개를 묶어서 표현했다더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 복소수라고 한다. 복잡한 수예요. 복소수. 복소수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표현은 어떻게 진행을 한다고요? A 더하기 BI 형태로 표현한다고요. A 더하기 BI 형태로 표현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 글씨가 너무 큰가? A와 B는 모두 실수가 되어야만 해요. 그럴 때 A가 붙는 요 허수 단위라고 하는 요 I가 붙어 있지 않은 애를 뭐라 부르고? 실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BI에서 허수 단위가 붙어 있는 BI 아니고 얘만 뭐라고 부른다? 허수 부분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수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허수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복소수의 구성 요소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A 더하기 BI라고 하는 복소수 체계에서
복소수라고 하는 체계에서 B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거나 허수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이 0이 아닌 애들을 뭐라고 부르고? 허수라고 부르고 B가 0인 얘를 실수라고 부르더라.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로 하니까. 하나 더. 근데 이 허수는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와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로 구분해서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더라. 얘를 뭐라고 불러주고요? 맞아요. 순허수. 실수분이 없는 순수한 허수 부분만 있다고 해서 얘를 순허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간단하게 순허수가 아닌 허수. 너무 옆으로 길어진다. 아닌 허수.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개념 원리에 있는 78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글씨가 너무 크다. 좀 줄여서 쓸까? 이대로 가면은 한 바닥을 더 써야 될 거. 그냥 갈게. 오늘은 크게 쓰자. 평소보다 좀 큰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복소수가 서로 같기 위한 조건은 뭐가 된다? 어떤 식이 A 더하기 BI라고 하는 복소수가 0이라고 한다면 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A도 0, B도 0이어야 하고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A 더하기 BI라고 하는 그 값이 C 더하기 DI라고 한다면 이 식을 만족한다면 얘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과 비교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따로 비교해야 한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항상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데 그 켤레복소수라고 하죠. 켤레복소수. 어떤 애를 켤레복소수라고 한다? 누구의?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수. 다시 뭐라고요? 어떤 Z라는 복소수가 A 더하기 BI라고 한다면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고? Z 바라고 표현하고 이 Z 바라는 표현 대신에 이 통째로 들어간 값의 켤레 복소수 바를 취해도 되고 이 값은 A-BI로 뭐만?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가 된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더라. 그래서 허수 부분이 없는 숫자, 실수 같은 경우, 그럼 몇 가지만 봐봐요. 그 아마 다음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저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비교하여라 말고요. 149번 보이시죠? 다음 페이지에요. 149번 보시면 1번 3-4i 저희 147번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해봐요. 이거 실수 부분이 얼마고? 3이고 허수 부분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4니까 여기에 켤레복소수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써주면 되겠다? 3 플러스 4i 써주면 되겠더라. 그럼 저기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2i 같은 경우에는 실수 부분이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허수 부분이 얼마니까? 루트 2니까 루트 2i 말고 루트 2니까 여기에 켤레복소수를 취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i 나오더라. 뒤에 있는 애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뭐의 부호를? 허수 단위가 붙어있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거다 정도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1 더하기 루트 5 같은 경우엔 실수 부분이 얼마가 되고? 그럴 줄 알았어. 실수 부분이 1 더하기 루트 5가 되고 허수 부분이 얼마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여기에 켤레복소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뭐 바꿀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그대로 1 더하기 루트 5 써주시면 돼요. 이거에 이어서 2번도 한번 봐봐봐. 2번 마이너스 5i는 실수 부분이 얼마고? 0이고 허수 부분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5니까 켤레복소수를 취하면 5i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6번도 한번 봐봐요. 5번인가요? 죄송합니다. 5번이요. 5번은요. 3분의 2i 더하기 2분의 1. 실수 부분이 얼마고? 2분의 1이고 허수 부분이 얼마니까? 3분의 2니까 여기에 켤레복소수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더라? 마이너스 3분의 2i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써주셔야겠더라. 항상 부호를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는 거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내 글씨가 유난히 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 원래 이만큼까지가 다 한 줄에 박히지 않나요? 벌써 절반을 차지했다고? 이럴 리가 없는데. 기분이가 좋은가 봐요. 그치? 기분이가 좋은가 봐요. 필수예제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읽으면서 넘어갑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맞아 틀려? 틀려요. 왜요? 허수는 주의해야 될 게 허수라고 하는 거는 뭐가 없다? 허수는 크기가 없는 가상의 수예요. 크기가 없기 때문에 3i랑 2i랑 누가 더 커요? 라고 하면은 얘가 커요? 제가 커요? 뭐 같아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크기가 없어요. 가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대소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등식, 부등호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절대 허수 단위가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1번은 당연히 틀린 겁니다. 2번 루트 9는 복소수이다. 루트 9는 그럼 복소수가 아니면 뭐예요? 그죠? 루트 9라고 하는 값은 뭐야? 복소수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를 복소수라고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복소수, 허수도 복소수, 실수 중에서 유리수도 복소수, 무리수도 복소수, 유리수 중에서도 정수도 복소수. 다 그냥 복소수라고요.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요. 3번 틀렸죠. 4번 맞아 틀려?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x의 값은 i이다. 맞아 틀려? 틀려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 2개. 그럼 i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뿔마 i라고 써야 돼. x는 뿔마 i다 라고 써야 맞는 말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5번. 3 마이너스 i의 실수 부분은 3,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필수예제 2번. 다음 중 순허수가 아닌 허수. 1번은 실수, 2번은 실수, 3번은 이걸 구분이 안 돼서 느리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데. 다시 1번이 실수, 2번이 실수, 3번이 순허수, 4번은 그냥 허수. 순허수가 아닌 허수. 5번은 순허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복소수의 4층 연산 볼게요. 복소수의 4층 연산 가장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방법은 얘는 뭐랑 비슷하냐면 다항식의 연산과 방법이 똑같아요. 뭔데? 항이 같은 애들끼리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한다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끼리?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한다. 만약에 곱할 때는 뭘 하죠?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전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애들한테 곱해주듯이 여기 복소수에서도 동일하게 모든 아이들한테 곱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따로 A 더하기 BI라는 애랑 C 더하기 DI라는 애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라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따로따로 계산해 줄 수 있더라. 동류항 묶어주듯이. 그럼 A-BI, 플러스 BI와 C-DI를 빼준 값은 당연히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곱할 때는 뭘 이용해서? 분배 법칙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분배 법칙 A 더하기 BI 곱하기 C 더하기 DI는 어떻게? 그냥 짠짠 하나, 둘, 셋, 넷. 써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AC, ADI, BCI, BD인데 쓰고 나서 그냥 그냥 끝내는 거 아니죠? 뭐 해야 돼? 동류항끼리 또 정리해야죠. 그럼 동류항 정리하듯이 정리하시면 AC-BD랑 AD 플러스 BC, I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게 돼요. 마지막 나누기 할 때는요. C 플러스 DI 분의 A 더하기 BI. 얘는 나누기는 뭘 곱해서? 분자와 분모에 분자와 분모에 뭘 곱해서? 분모에 혈례복소수를 곱하는 거였죠. 나 뭔가 글씨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찌부됐어. 소수를 곱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뭐 하는 거다, 이거를? 얘를 얘기할 때 분모의 유리화 하는 것처럼 분모의 실수화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똑같이 저기 적게 좀 정리하면 C 더하기 BI에다가 분의 A 더하기 BI라고 되어 있는 값에다가 C-DI 곱하기 C-DI를 계산하면 합차 형식을 이용해서 C제곱 마이너스 DI의 제곱일 거고 분모가 AC 플러스 BD 곱하기 AD 마이너스 BCI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이쁘게 정리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C제곱 더하기 D제곱 분의 AC 플러스 BD 빼기 AD 마이너스 BC. 그러니까 결국엔 알파벳을 이 어떤 순서로 하는지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는 게 중요하나? 분배만 잘하시면 된다. 분배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뭐만 알면 된다? 규칙만 알면 된다. C제곱 더하기 D제곱 분의 AC 플러스 BD에 AD 마이너스 BCI. 그리고 나오는 게 켈레복소수의 성질이거든요. 요 다음에 나오지만 지금 빈칸이 요만큼밖에 없어서 여기에다가 좀 써줄게요. 켈레복소수의 성질. 복소수의 성질. 켈레복소수의 성질은 어떻게 된다 했어? 켈레복소수의 켈레복소수는 Z바의 바는 자기 자신이다. 그죠? 그 다음 또 Z 플러스 Z바 또 ZZ바는 실수이다. 무조건. 그죠? 얘는 이걸로 보여드릴 수 있죠. A 더 빨간색 말고 노란색 말고 여기 있다. 돼요? A 더하기 BI에다가 A 마이너스 BI 계산하면 2A가 나오는 것처럼 또 A 더하기 BI에다가 A 더 마이너스 BI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는 것처럼 그죠? 이거는 되게 많이 써요. 되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거. 사칙 연산에서 혈내복소수를 먼저 처리하던 나중에 처리하던 그 값은 결국 최종 결과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게 써요. 뭐 Z1 더하기 Z2 바나 Z1 바 더하기 Z2 바 뭐 이런 것들. Z1 마이너스 Z2도 마찬가지. 혈내복소수 따로따로 계산해서 구해도 같은 값이 나오더라. Z1, Z2 바나 Z1 바, Z2 바. Z2 분의 Z1 바나 Z2 바 분의 Z1 바. 나 다 똑같은 애들이. 주의해야 할 건요. 기억해야 될 거는 뭐? Z 바가 Z를 만족하면 얘는 뭐가 된다고? 아까 풀었을 때. 혈내복소수가 자기 자신 나오는 건 누구였어요? 혈내복소수가 자기 자신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랑 서로 같은 값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B가 0이어야 되죠. B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실수라는 얘기야. 두 번째, Z바라고 하는 그 값이 마이너스 Z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얘랑 서로 마이너스 관계로 붙는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예요? 뭐가 된다고? 순허수예요. 여기 아마 지금 페이지로 따지면 몇 페이지냐면 저기 어디니? 82페이지, 83페이지까지를 제가 지금 적어 드린 건데요. 83페이지에 있는 내용 옆에다가 얘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어떤 애를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수예요. 그리고 어떤 애를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순허수예요. 그리고 어떤 애를 제곱했는데 이도저도 그 부등호 기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허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따져주신다면 네,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개념은 끝났습니다. 필기하셔야 돼요. 필기 노트 따로 적고 계시죠? 안 적고 있지 너? 안 적고 있지? 너 죽었다. 넌 뒤졌다. 금요일날 갖고 와라. 개념 노트 분명 내가 검사한다 했다. 우리 개념 노트 여기 그 계획문에다가 쓰는 거 안 된다 저거 뭐야 아니라 했잖아. 그래서 나 이거 저번 주 금요일날 시킨 건데 너 우석이만 주말에 나한테 잔소리 들어가지고 써오라고 얘기를 따로 적기로 했잖아. 노트 적어서 1단원부터 4단원까지다. 개념 노트에 적혀 있어야 된다. 개념 노트에다가 정리해놔. 반드시 하라고 하시라고요. 여기서 구매해서 요 프리노트 쓰시는 거 추천하지 않고요. 그냥 저기 편의점에서도 팔고 6칸으로 나눠져 있는 걸 쓰지 말라고. 그냥 학교 노트처럼 학교 노트 있는 그런 것 중에서 뭐 스프링이 있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거기에다가 줄 있는 그냥 노트에다가 여기 내가 1단원부터 설명했던 그 칠판에 있는 개념들 여기 개념 원리랑 계획문 같이 비교해주면서 제가 해놨잖아요. 그걸 다 적어놓고 매일매일 적어도 10분에서 15분씩은 반복해서 봐야 된다고.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내가 그대한테 계속 했던 말이 그거잖아. 뭔가 되게 한 것처럼 보여. 라고. 되게 꼼꼼하고 열심히 해서 그래 됐다가 아니라 한 건가? 뭔가 트집 잡긴 미묘한데 이거 누가 봐도 제대로 안 했는데 그냥 그래 네 공부 네가 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라고 안 하는 넘기는데 근데 네가 잘하고 있어서 넘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너무 대충 하고 계셔. 안 좋은 습관이에요. 나 지금 페이지 확인할 때 빼고 책을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그건 선생님이니까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나 그럼 응애할 때부터 그네고식 외치면서 태어났을까? 결국에 나도 똑같은 공부를 하고 나도 똑같은 연습을 해서 이만큼을 쌓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 그럼 저도 그 선생님 나이 되면은 하겠죠가 아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공부와 관련돼서는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정확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머릿속에 정확하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개념이 정리가 되었어요. 복소수. 이제 개념 문제풀이 하고 나서 유형적으로 센이나 뭐 개념 원리에서 몇 개 좀 잡아놓고 뒤에 여유 되면은 2차 방정식도 조금 더 나갈게요. 영상 참고해. 채원아. 다음 시간 더 줄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갖고 와. 다 이번 2주치 개념 정리된 걸로 갖고 와. 알았지? 지운다. 이런 문제에서 이제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저거 끝나고 나서.
깜짝 놀래라. 다음 넘어가자. 예. 필수에서 3번은 그럼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그 밑에다가, 아니야. 그 밑에다가가 아니라요. 어디다가 쓰면 좋을까? 그 나중에 개정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시고요. 페이지로 따지면 83페이지에다가 추가적으로 적어 주세요. 그 83페이지 하단에, 페이지 83페이지 하단에 추가할 내용 몇 가지만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얘는 꼭 외워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 앞으로 볼 때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일 거고, 얘를 익혀놓으면 좀 그러니까 눈에 익혀놓으면 많이 쉬워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요.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입니다.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예요. 이걸 응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요 덩어리가 보여요. 이 덩어리가 보였을 때 만약에 제곱을 하게 되면 분모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분자는 얼마가 되니까 2i가 되니까 얘는 허수 단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i가 돼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거꾸로 1 더 플러스 i 분의 루트 2의 제곱은 요 식을 계산하면 얼마가 돼? i분의 1이 되죠. i분의 1이 되게 되면 i분의 1, 분모의 허수 단위에 있는 건 꼴배기가 싫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수화 해주시면 마이너스 i가 되고요. 그럼 거꾸로 1 마이너스 i 분의 루트 2의 제곱을 하게 되면 i가 되는 걸 확인 가능하시죠. 이런 세트로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요 두 개요. 1 더하기 i, 1 마이너스 i 분의 1 더하기 i는 이거 실수화하면은 몇 분의? 2분의 위에 거 제곱이 되거든요. 2i. 그래서 얘는 i예요. 마찬가지로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이고요. 요렇게 지금 하는 내용들 다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요런 애들 관련된 애들은 좀 많이 익숙하게 눈에 들여놓으시면 계산하기가 편해져요. 하나 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의 세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얼마 되냐?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3i 계산하시면 4분의 1 마이너스 3 더하기 2 루트 3i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되고요. 이거 제곱하면 얘랑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에다가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 계산하시면 4분의 앞에 거 마이너스 1, 뒤에 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에요. 얘부터 할까?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요렇게 계산하시면 1 나오고요. 얘가 1이고요. 2분의 뿔마예요. 뿔마.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도 똑같아요. 뿔마를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분의 1 풀마 루트 3i는 세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돼요. 이거 되게 유명한 애들이다? 혹시 누구인지 기억나?
세제곱해서 1 되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더라? 오메가라고 불렀다. 오메가가 저렇게 생겨먹었어요. 얘가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러니까 x 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 오메가가 얘예요. 실제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은 0이고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 나서 여기에서 근을 구하시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나오거든요. 그래도 영어사기 아무리 기본이어도 만약에 여기에 뉴페이스가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뉴페이스가 없이 우리 했던 거 그대로 빌드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아. 되게 나중에 익숙한 애들이에요, 쟤들이. 쟤네들이 오메가입니다. 그럼 앞으로 저런 덩어리 형태를 보면은 오메가?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럼 거꾸로 이런 모양이 보이면 어떻게 돼? 플러스 루트 3i에 n제곱이 k가 된대. 그럼 얘 세제곱하면 얼마 되겠다? 8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된 문제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얘네들은요, 응용에서 주로 나오는 애들이라서, 어디 있냐면, 아마, 저기. 93페이지로 넘어가 볼래? 93페이지에 174번. 보여? 93페이지에 있는 174번에 식이 어떻게 돼 있어? 얘가 1-i분의 1 플러스 i에다가 더하기 x 플러스 yi 분의 2-i가 얼마를 만족하도록? 1-i를 만족하도록. 그럼 얘 딱 보자마자 뭐야? i구나. 넘겨서 계산하면 x 플러스 yi 분의 2-i가 뭐가 되도록? 1-2i가 되도록. 그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얘랑 비교하면 어떻게 하면은 요런 애가 될까를 바꿔보시면 돼요. 이제 1-2i 분의 2-i가 x 플러스 yi가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봐봐. 요거는 좀 다른 색으로 좀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스킬이에요. 사실은 실전용 스킬이고요. 겨울방학 이후에 쓰게 될 건데 알아두시면 얘도 도움이 돼요. 지금 할 때 이만큼 알아두면 할 땐 조금 벅찰지라도 뒤에 응용 심화까지 우린 해야 되니까. 그치? 고쟁이 하는 애들이랑 따라잡으려면 이 정도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a 더하기 bi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ai는 i예요. 어떤 형태가 되면? 여기에 분모에다가 허수단위 한번 곱하면 이런 분자의 모양과 같아지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기억하냐면 앞뒤 숫자 바뀌고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을 때 얘가 바뀌게 되면 얘는 허수단위가 나온다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도 살짝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얘는 유리화 하시는 게 제일 빠르겠다. 얘 유리화 하시면 뭐네요? 1 더하기 4분의 2 마이너스 i 곱하기 1 더하기 2i 이렇게 계산이 가능할 거고요. 계산하시면 5분의 2 더하기 2 마이너스 i 플러스 4i 그래서 5분의 4 더하기 3i가 되는구나 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근데 왜 174번 왜 보라 그랬어요? 얘 때문에
그럼 이거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치? 누군가는 뭐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막, 컬레복소수 곱해갖고 유리화, 실수하고 있을 때, 난 뭐 할 거야? i로 바꿔서 넘겨갖고 바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거라고. 자, 그럼 175번. 175번에 딱 보여? 175번에 이제 보여? x라고 하는 값이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를 만족한대. 딱 보여? 뭐구나? x세제곱은 1이겠다.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잡고 시작할 수 있겠죠. 원칙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를 등식으로, 이렇게 식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2x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하나 더 넘기면 2x 플러스 1이 루트 3i. 양변 제곱하면 4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 넘기고 약분하면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구나. 그지? 그래서 얘랑 항상 세트 메뉴로 있는 x 세제곱은 1이구나. 요렇게까지 두 개를 세트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모양이 오메가? 라는 걸 딱 캐치하자마자 이 노란 과정 딱 필요 없고 그냥 쓰고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175번 같은 경우에 식이 어떻게 돼 있어? x 4제곱 더하기 7x 세제곱 이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돼 있다면 난 얘를 어떻게 바꾸고 볼 거야? x 더하기 7 마이너스 x 빼기 3이니까 4의 끝 하고 끝날 거라고. 그지? 요 식으로도 안 가는 거야. 그지? 노란색을 쓸 필요가 없이 땅 하고 알아볼 수 있으면 순식간에 풀려버리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몰라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요.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에요. 안 외워도 되고 몰라도 돼. 모른다고 해서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 보여줬죠? 모른다고 해서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 모른다고 해서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 단지 뭘 위해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치? 시간 단축을 위해서 쓰면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됐을까나? 예.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은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 본 김에 90페이지 특강 보충. 특강 부분. 켤레복소수 성질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좀 보고 갈게요. 봐봐. 복소수 Z와 켤레복소수 Z에 대하여 다음은 모두 실수이다. 저런 변형 형태라고 하더라도 항상 모두 실수가 됩니다. 딴 건 알겠는데 4번이 조금 긴가민가 하지 않아? Z 마이너스 Z 바 I가 실수가 된대. 왜? Z라고 하는 값이 예를 들어 A 더하기 BI라고 한다면 Z 바라고 하는 값이 A 마이너스 BI가 될 테니 얘네 둘을 서로 빼준 값은 뭐가 돼요? 2BI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B가 되면서 그러니까 실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Z 마이너스 Z 바라고 하는 값은 항상 어떤 값을 가진다? 순허수가 되거나 아니면 0이 되기 때문에 그죠? 순허수 또는 0이 반드시 되기 때문에 Z 플러스 Z 반은 반드시 뭐가 되고? 실수가 될 것이고 그죠?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더라. 다음 그 191페이지 옆에 있는 거에서 켤레복소수 성질의 활용 특강 1번 다음 중에서 뭐 항상 실수 있는 것만 한번 골라봐요. 기억은 뭐야? 기억이 뭐라고? 순허수 또는 0. 니은은요? 몰라요. 상관없는 애예요. 디귿은요?
디귿은 헷갈리면 전개해보는 거야. 디귿은 뭐라고 돼 있냐? 여기 z 플러스 i와 z 마이너스 i를 그냥 a 더하기 bi 주지 말고 통으로 전개해봐. 그럼 어떻게 돼? z 바 마이너스 zi 플러스 z 바 i 다음 여기 플러스 1이에요. 전 차분하게 봅시다.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 z 바 빼기 z 마이너스 z 바 i 더하기 1이에요. 항상 언제나 내가 식을 정리,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뭐부터 하고? 정리부터 하고. 그죠? 두 번째 뭘 하고? 대입하고. 세 번째 뭐 한다고? 계산한다고. 정리했어. 만약에 여기서 바로 보는 시야가 없다면 뭐 하면 되는 거야? 이때 대입해도 돼. 근데 지금 얘가 뭐라고 그랬죠? 순허수 아니면 0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허수 단위 붙이면 당연히 뭐가 될 거야? 실수가 되겠죠. 얘는 뭐예요? 항상 실수죠. 얘는 1이니까 실수죠. 그럼 디귿은 뭐야? 실수네요. 이렇게. 리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되게 익숙한 애 보인다. 뭐야? 뭐가 익숙한 애야? 리엘은. 분모가 되게 익숙한 애잖아. 리엘, 분모 누가? 1 플러스 i분의 z 더하기 1 마이너스 i분의 z 바. 뭐야? 2분의 z 곱하기 1 마이너스 i고요. 2분의 z 바 곱하기 1 플러스 i예요. 유리화 해주시면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묶어서 z 플러스 z 바.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묶어서 2분의 1 마이너스 z 더하기 z 바 i.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실수. 얘는 순허수 또는 0이니까 실수. 그래서 얘도 실수가 되는 게 맞구나 체크가 가능하다고요. 복수수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지면 주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난이도 중상 정도의 난이도에서 이런 참거진 문제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난이도 그 하 난이도에서는 단순 연산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하에서 중난이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뭘 쓰기 시작하냐면 켤레복수수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다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고요. 중상 정도 난이도가 그때부터 이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같이 섞여서 나와요. 중상 난이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런 참거짓 중에서 조금 더 복잡스럽게 식을 꼬아놓거나 아니면 켤레복수수를 좀 더 활용을 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상난이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걸 쓰지 않고 푸는 문제들로 넘어갑니다. 얘를 쓰면 오히려 얘를 풀어 쓰게 되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데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는데 얘를 안 쓰게 되면 한 2분 안에 풀 수 있는 a 더하기 bi, a-bi로 하는 게 그 1부터 10 난이도로 따졌을 때 2에서 3레벨 정도 된다면 7, 8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바꾸는 순간 답은 구할 수 있는데 뒤지게 복잡해져요.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들에 굳이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얘는 선택이에요. 비중이 진짜 낮아요. 뭐냐면 절대값 A. A 더하기 BI에서 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절대값이 서로 같으면 Z제곱은 그 Z라고 하는 값이 여기서 Z제곱은
반드시 순허수나 0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1 더하기 2i, 1 더하기 i니까 절대값이 서로 같아서. 예. 말고 앞으로 넘어가서 필수 예제 중에서 제가 봐야 될 것들 한번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고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가면 돼. 필수 예제 3번은 안 해도 되겠죠? 요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필수 예제 4번도요. 실수이기 위한 조건은 뭐였다? 허수 부분이 0이었다. 순허수이기 위한 조건은 뭐였다?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다. 항상 이게 주의할 점이야. 실수이기 위한 조건은 Z라고 하는 값이 A 더하기 BI에서 실수이기 위한 조건은 B가 0이거든? 근데 순허수이기 위한 조건은 A는 0이고 B가 0이 아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돼.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야. B도 0이면 A도 0, B도 0이면 0이라는 실수야. 그지? 요걸 생각해 줘야 돼서 그것만 짚으면 나머지는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길게요. 다음 필수 예제 5번 서로 같을 조건 뭐 아시겠죠? 넘길게요. 다음 필수 예제 6번 뭐가 보이니까? 정리만 하시면 항상 뭐부터? 항상 언제나 제일 영순위는 정리, 그 다음 대입, 그리고 계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면서 변형해야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주어진 값을 식으로 바꾸어서 값을 식으로 바꾸는 방법 먼저 실수화해 준 다음에 계산한 결과값을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거는 하나만 할까요? Z 예를 들어 필수 예제 6번처럼 Z라고 하는 값이 1-i분의 1 더하기 3i라고 하는 값을 실수화 해주신다면 2분의 1 더하기 3i 곱하기 1 플러스 i예요. 이거 실수화할 때 항상 헷갈리거든요. 혈내복소수 곱했다라고 분모에다가 혈내복소수를 곱해놓고서 분자에다가는 자기 얘를 그대로 곱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서버로 타시는 게 좋고요. 1 빼기 3. 실수 부분이 나온 애들만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플러스 i 더하기 3i를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i가 되겠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항상 언제나 이것도 결국엔 루트가 포함된 루트 마이너스 1, 루트가 포함된 수니까 루트가 들어가 있는 애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몽땅 몰아서 정리한 후에 양변 제곱해주면 식이 정리가 될 것이다. 저기 2z 플러스 5는 0이 될 것이고 쟤를 가지고 값을 구하면 된다. 뭘 이용하는 게 제일 빠르다? A는 BQ 플러스 R 하는 게 빠르다. 왜? 얘가 뭐니까? 0이니까. 얘가 0이 될 테니까. 얘로 저 주어진 식을 나눠서 나머지만 캐치한 다음에 대입해서 값을 구하시면 되겠더라. 2번도 마찬가지 정리하신 다음에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7번도 정리 먼저예요. 인수분해하는 것 또한 정리입니다. 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8번은요. 다이렉트로 푸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A 더하기 BI 형태로 잡아야 돼요. 근데 그 A 더하기 BI 형태로 잡지 않는 문제도 쉬었다가 보여드릴게요. 쉬었다가 했습니다. 그 8번 같은 경우, 필수예제 8번 같은 경우에 제가 분명 아까는 뭐라고 풀려고 했었냐면 이렇게 1 더하기 2i Z바
3iz가 마이너스 2 더하기 6i를 만족할 때 직접적으로 복소수 z가 뭐야?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z라고 하는 값에다가 a 더하기 bi를 대입하고 z바라고 하는 값에다가 a-bi를 대입해서 직접적으로 식을 정리한 후에 계산한 결과가 서로 같은 복소수가 되도록 조절해주면 되는 문제인데요. 그게 아니라 밑에 있는 164번 같은 경우는 아니면 뒤에 있는 문제 하나를 좀 더 같이 볼게요. z 플러스 z바가 6이고 zz바가 25 라는 애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복소수 z를 모두 구하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도 똑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z라고 하는 값을 a 더하기 bi라고 놓고 z바라고 하는 값을 a 마이너스 bi로 놓고 풀면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이걸 하나 생각하세요. 결국에는요, 우리 방정식을 배운 우리 상태에서는 허근이나 허수라고 하는 애는 어디서부터 비롯돼서 온 애가 왜 수학자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허수라고 하는 값을 굳이 가상의 숫자를 만들어서 정리를 했을까?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에서는 x의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1이라고 나왔는데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에서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뭐라고 하죠? 해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냥 아예 불구해. 그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있는 식에 있는 그 식의 값을 굳이 구해 본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해를 구해 본다면 실제로 x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 얼마 루트 2i라고 나올 텐데요. 자세히 보면 서로 간에 뭐예요? 켤레복소수예요. 한근을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i라고 한다면 다른 한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면서 서로 간에 켤레복소수 관계가 된다고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켤레복소수 관계가 됩니다. 또는 이제 다른 숫자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허근을 갖게 된다면 그건 켤레복소수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걸 봐봐. 근거계수와의 관계로도 볼 수 있어요. 근거계수와의 관계로 보면 어떻게 되죠? 두 근이 z와 z바로 가지는 식을 한번 세워본다면 식이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5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럼 x라고 하는 값은 뭐? 3 뿔마 루트 3, 3은 9, 9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6이 될 거예요. 얼마라고요? 3 뿔마 4i. 그래서 뭐가 되거나 3 더하기 4i라고 하는 값을 z로 놓거나 아니면 3 마이너스 4i라고 하는 값을 z로 놓거나 상관이 없다더라 라고 해서 모두 구하러 하는 그 두 개를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거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 단원에 있는 내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저 다음에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도 끌고 내려와서 아니면 뒤에서 있는 내용을 앞으로 끌고 와서 더 간단하게 식을 풀이가 가능한 경우도 생겨요. 그 뒤에 여긴 없나? 여긴 없을 것 같긴 한데 실력업이 없네요. 실력업이 없나요? 실력업이 없네요. 실력업이 있는데 실력업에서 뭘 보면 좋을까?
애매하구만. 조금 애매하구만. 이런 저기 뭐야 센 한번 제가 드린 거 한번 보실래요? 아마 여기서도 나올지는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안 쓰는 문제가 없네. 여기서도 안 나오네요. C단계에서도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C단계보다는 제가 그 모의고사 형태 문제들 중에서 그런 식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있으면 좀 풀어주고 싶은데 안 보인다. 어떤 문제냐면 그냥 써드릴게요. 그죠, 입에. 이거 넣고 필터를 해야겠다. 굳이 입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z분의 1 더하기 z제곱분의 1이 실수일 때 이런 경우가 나오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만약에 그러면 얘를 풀 때 선생님 z는 a 더하기 bi라고 했고요. 그러면 z제곱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요? 뭐 여기 a 더하기 bi분의 1이고요. 여기 a 더하기 bi의 제곱분의 1이라는 애를 정리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얘가 0인 걸 구하면 되지 않아요? 너무 복잡해지지 않아요? 지금 딱 보기만 해도? 이때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실수 조건이 뭐예요? 켤레복소수가 자기 자신. 켤레복소수가 자기 자신. 그러면 z분의 1 더하기 z제곱분의 1의 켤레복소수가 자기 자신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z바분의 1 더하기 z바의 제곱분의 1이 z분의 1 더하기 z제곱분의 1이고요. 양변에다가 z제곱, z바의 제곱을 싹 다 곱해 주신다면 여기는 z제곱 z바 더하기 z제곱은 z바의 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z제곱 곱하기 z바 상관없겠다. z제곱 더하기 z제곱 z바 빼기 z바의 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은 0 나오고요. 인수분해 해주신다면 z 플러스 z바 곱하기 z 마이너스 z바 더하기 z바에다가 z 플러스 z 마이너스 z바는 0 나오고요. z 마이너스 z바 곱하기 z 플러스 z바 더하기 1 더하기 z바 는 0이 나와서 뭐가 되거나 z는 z바가 되거나 아니면 z 더하기 z바 더하기 z바는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여기 근데 중요한 건 실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실수가 아닌 목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 요식을 만족하는 거다까지 본 다음에요. 여기 얘는 뭐냐면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와 있거든요. 기억. Z 더하기 Z반은 마이너스 ZZ 바이다. 니은 뭐냐면 Z는 저기 뭐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다. 디귿 Z 마이너스 Z 분의 1이 실수이면 뭐라고? Z 플러스 Z 반은 1이다. 이렇게 나온 것들 중에서 참거짓을 찾는 문제예요. 딱 보자마자 기억은 맞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여기 Z 바의 한 근인가? 근데 그럼 아니면 요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해 보셔야 할 텐데 지금 이 식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굳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Z라고 하는 값을 A 더하기 BI로 생각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Z라고 하는 값을 이제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을 때 A 더하기 BI라 하고 Z 바라고 하는 값을 A 마이너스 BI라고 한다면 이 식은 어떻게 정리가 가능하냐면 2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 나오거든요.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뭘 대입한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한 근이다. 한 근이라고 하는 애를 이용하면 대입 한번 해볼래? 저게 성립하는지. Z 플러스 Z바가 얼마가 되고 1이 될 것이고 ZZ바가 얼마가 될 거라서 1이 될 거라서 저식 만족해 안 해? 안 해. 안 하잖아. 1 더하기 1은 2잖아. 그치?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Z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한 근이라고 할 때 Z 바도 하나의 근이 될 거고 두 근의 합이 1, 두 근의 곱이 1이 돼서 이걸 성립하지 않게 해버릴 거야. 그럼 이때 얘도 똑같이 가는 거야. Z바분의 1. 그럼 Z 마이너스 Z바분의 Z분의 1이 Z바 마이너스 Z바분의 1이다 라고 놓고 식을 계산을 해주신다면 Z제곱 Z바 마이너스 Z바가 ZZ바의 제곱 마이너스 Z가 될 거고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ZZ바 곱하기 Z 마이너스 Z바 플러스 Z 마이너스 Z바는 0이 될 것이고 그래서 Z 마이너스 Z바가 0이 되거나 아니면 ZZ바가 0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거든요.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ZZ바가 마이너스 1을 만족한다면 ZZ바가 마이너스 1을 만족한다면 Z 플러스 Z바는 1이 된다. 이건 맞는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모의고사에서 준킬러급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 대입 하나도 안 하고 설명했죠. 요거 설명했을 때 풀이가 불가능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교과서 교재에는 이건 또 너무 튀는 문제라서 얘보다 조금 쉬운 좀 간단한 게 있나 싶었더니 그건 없었어가지고 아쉽네요. 자 마지막 저기 몇 페이지냐면 95페이지 내용입니다. 네, 개념 공간이 부족해서 네, 95페이지예요. 개념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여기 옆에다가 따로 적을게요. 일단은 저기 허수 단위의 성질 I의 거듭제곱 I라고 하는 애는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I라고 하는 애를 세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I가 될 것이고 I라는 애를 4제곱하게 되면 1이 될 것이다 라고 이거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허수단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항상 언제나 내가 그 얘기 했었는데 거듭제곱을 할 때나 뭔가를 할 때 거듭제곱을 할 때에는 특히나 1을 주목해라. 거듭제곱을 할 때 1이라는 수는 뭘 의미하냐면 순환이에요. 순환꼴. 그 다음부터 요 다음부터는 4제곱이라는 애는 곱하든 안 곱하든 값이 변하지 않는 값이 될 테니까 그럼 i의 5제곱이라고 하는 값 대신에 i의 4제곱 곱하기 1이라 i라고 보신다면 얘는 1이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i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i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에는 뭘 기억해 주시고요. i의 4의 배수. 4n으로 갈게요. 4의 배수. 그리고 i의 4의 배수보다 나머지 하나. i의 4의 배수, 나머지 둘. 4의 배수, 나머지 셋. 일 때의 값이 1이 나오거나 얘를 밑에다 쓰는 게 낫겠구나. 어머.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으로 갈게요. 그럼 여기가 얼마라고? i 얘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해 줘라. 그냥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요 i에 대한 허수 단위의 거듭제곱 문제는 결국에 몇 개씩 묶어서 보면 됐나? 4개씩 4개씩 끊어서 정리합니다. 왜요? 4제곱하게 되면 1이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음수의 제곱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를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건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는지 기억나? 뭐라고 했었냐면 근호 안에 수가 의라고 생각했구나. 네. 루트 안에 있는 수. 루트 A에서 A가 음수일 땐 계산 금지예요. 계산하지 마. 반드시 어떻게 바꾸라고? 반드시 허수 단위 i를 꺼낸 후에 계산을 해. 예를 들어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6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 요걸 그냥 곧장 같은 지분 안에 집어넣어도 되겠구나.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이겠구나 라고 해서 18 계산하지 말라고. 다르다고. 여기서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루트 3i 곱하기 루트 6i로 바꿔서 루트 18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18 이렇게 계산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그래서 이 규칙상을 기억하고 있다면 밑에 있는 성질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져요. 이번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쓰는 방법이 생각났어. 저 책에 있네. A가 0보다 클 때 루트 마이너스 A는 반드시 루트 AI로
i를 꺼낸 후에 계산해라. 그죠? 그 다음에 이 음수의 제곱분의 성질이라고 나오는 것.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일 때 루트 a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입니다. 왜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규칙 i를 꺼낸 후에 반드시 계산해라 에 해당 사항 없으니까 루트 6 여긴 해당 사항 있으니까 루트 2i 곱하기 루트 3이라 루트 6i 즉 루트 마이너스 6이랑 같아요. 계산 끝났으면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2 곱하기 루트 3i로 본다면 루트 6i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가지 모두 다 루트 A, 루트 B는 그냥 단순하게 A, B다 라고 계산을 해도 되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만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는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얘만 따로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질을 기억하세요.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 앞으로 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꾸로 과정 같은 경우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거꾸로 갈 때는 그럼 뭐예요? 옆에다가 따로 써드릴게요. 뭘 만족하면?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를 만족한다면 A는 음수이고 B는 음수이다. 맞아, 틀려? 틀린다고. 틀린다고요. 틀린 거예요. 또는 A, B가 0이어야 돼요. 둘 중에 한 놈이 0이면요. 부호가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이든 뒤에다 갖다 붙이든 안에다 넣든 밖에다 넣든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뭐라고 주냐면 0이 아닌 어떤 수 A, B에 대하여 이런 규칙이 성립한다고 할 때라고 줘요. 그러면 당연 자연스럽게 노란 걸 배제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번째 또 다른 거 분수 형태에서는 A가 양수, B가 음수인 거에 한해서 루트 B분의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돼요. 왜요? 루트 3분의 루트 2,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 허수 단위 꺼내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꺼낼 거 없으니까 한 방에 퉁. 꺼낼 거 있으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i가 될 거고 얘는 루트 3분의 2i라서 뭐 안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상관없음. 근데 얘는요 루트 3i분의 루트 2라서 분모에 루트 있는 i 허수단위 있는 꼬라지는 참을 수가 없어. 반드시 실수화를 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i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3i분의 루트 2i 꺼내주시면 약분돼서 루트 3분의 2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얘도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얘도 똑같이 만약에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를 만족한다면 뭐가 되거나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이거나 또는 b는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수학에서 분모가 0인 거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a가 0이에요. 선생님 0이면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지 않아요? 아니요. a가 0이면 분모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아예 다른 경우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복수수와 관련된 개념은 끝입니다. 요거 아마 거꾸로 써져 있는 것들이 저 밑에 안 나와 있냐? 저기 참고 보세요. 참고 제일 밑에 줄 좀 쳐, 이렇게 체크 확인 좀 해주세요. 동그라미를 치시든 박스를 치시든 뭐라고 돼 있어요?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를 만족한다면 둘 다 음수. 거기 제일 중요한 멘트가 뭘까? 0이 아닌 두 실수라는 말. 그럼 그 밑에다가 만약에 밑에다가 발레를 한번 써주세요. 그 밑에다가 1번 밑에다가 만약에 A나 B가 A나 B가 0인 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저 조건을 성립하게 0이어도 조건에 대해서 성립해요. 마찬가지로 옆에 2번에다가는 그럼 어떤 경우를 만약에 A가 0이어도 저 조건을 성립하게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저 조건 0이 아닌 실수 A, B에 대하여 라고 하는 저 멘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따져주셔야 됩니다. 됐을까나? 자, 그러면요. 그 옆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85번에 6번 봐봐. 185번에 5번하고 6번 봐봐. 되게 뭐 하고 싶게 생겼어? 185번에 5번하고 6번 되게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제곱하고 싶게 생겼어. 썩을. 내가 앞에서 써줬던 그거잖아. 앞에 써줬던 그 내용이잖아. 되게 제곱하고 싶게 생긴 거야. 저 1-5번에 1-i의 4제곱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1-i의 제곱에다가 제곱하는 걸로 바꾼다면 얘는 뭐니까 마이너스 2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나오겠네. 계산이 된다고. 그럼 6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6제곱이라고 돼 있으면 얘를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라는 덩어리를 제곱한 다음에 세제곱한다고 친다면 얘가 얼마니까? i라고 했으니까 얘는 i의 세제곱이랑 똑같아서 마이너스 i 할 수 있다고요. 알고 있다면 그만큼 빨리 계산이 가능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수예제 9번은 굳이 제가 안 할게요. 필수예제 그 확인 체크 밑에 있는 189번 문제를 한번 보신다면 189번이든 190번 문제든 뭐 188번 문제든 간에 어떤 거든지 간에 뭘 해야만 한다고? 4개씩 끊어서 보시라고. 4개씩 끊어서 규칙을 찾으세요. 4개씩 끊어서 규칙을 찾으세요. 큰 수는 반드시 규칙이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그 198페이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98페이지에 193번 문제 한번 봐봐라. 쟤 뭐야? 미안해요. 98페이지에 193번이에요. 98페이지에 193번 보시면, 뭐가 뭐야? 이번엔 i-1분의 i 플러스 1이다. 예. 1-i분의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럼 뭐야? 얘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얘가 허수단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저 문제는 뭐야? 저거 정리하면. i-1분의 1 플러스 i라고 하는 애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i겠죠. 그럼 마이너스 i의 몇 제곱을 하면 허수 단위가 나올까?는 고민해 보십시오. 네, 필수 예제 11번, 12번은 안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사실 여기서 디테일하게 쓸만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는 밑에 있는 켤레복소수의 성질 정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 연습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산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미 적응하셨을 거고, 그런 것들 다시 한번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걸로 보여드렸고요. 다음 2차 방정식에 도입만 하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좀 질문 필요하면 질문 좀 가질게요. 아이, 분필 자꾸 부러져. 2차 방정식의 가장 근본적인 것,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지부터 일단 뭐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애는 일단 어떻게 생겨먹은 애라고요? 2차식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떠한 2차 방정식에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식에서 a가 0이 아닌 애가 있다면 를 만족하는 근이 실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있을 수 있더라. 허근 또한 같이 가질 수, 허수인 근 또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 일단 제껴놓고, 그럼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풀어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근본적으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인수분해고요. 두 번째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성질을 이용한 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인수분해되는 애는 어떤 형태로 될 거냐면 a, b가 0이라고 한다면
A는 0이 되거나 B는 0이 되더라인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맞는데 A, B가 0이면 A는 반드시 0이 되거나 아니면 B가 반드시 0이 되거나 를 이용하는 게 풀이인데요. 저 덩어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근데 그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너무너무 뻔하고 쉬우니까 넘기자고. 근데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x제곱이 k를 만족한다면 여기 k를 만족한다면 x라고 하는 값은 뭐이다? 뿔마 루트 k이다 라고 하는 게 제곱근의 성질이었다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비롯돼서 응용 버전이 x-p의 제곱이 q를 만족한다면 x-p라고 하는 값이 뿔마 루트 q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정리해주게 되면 x라고 하는 그 값이 p 뿔마 루트 q가 되더라. 이게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였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저 ax제곱 더하기 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식을 요 형태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뭘 할 수 있겠더라. 해 구하는 건 뚝딱이더라. 그래서 그 2차 완전 제곱식 꼴로 바꾸기 위한 과정이 여기 있었어요. 첫 번째 뭐? 최고차항의 나누기 A. 양변을 A로 나눠요.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 다음 두 번째는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 상수항을 A분의 C를 이항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값이 마이너스 A분의 C가 나옵니다. 또 양변에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 실제로는 이렇게 돼요. 뭐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한다. 양변에 더한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절반의 제곱을 더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식을 정리합니다. 니도 보이네. 정리.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고요. 얘가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한다면 x 더하기 2a분의 b는 2a분의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될 거고요. 항상 언제나 이 제곱근의 성질에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뿔마 루트예요. 뿔마 루트. 제곱이 벗겨지면 뿔마 루트예요.
항상 기억해야 될 거. 그래서 뿔마 루트 붙여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이 항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면서 요 식을 뭐라고 부르고? 근해 공식이라고 부르고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근해 공식 유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표현을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근해 공식을 이용한다라고 단순하게 나와요. 그리고 따지자면 고등학교 때는 원리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와. 그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할 일이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어디다 써먹어, 어떻게 써먹어를 중점적으로 풀이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연습만 뒤지게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서의 문제는 이걸 가지고 파생되는 개념이 1번부터 100까지가 있다고, 예를 들어. 그거를 유형을 익히기 위해서 적어도 한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 7문제 정도는 풀어야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친다면 하나의 개념에 딸린 유형이 그냥 정말 좀 과장도 한 거지만 한 100개 정도 된다 치면 70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개념 하나가 근데 이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이 개념 하나만 나오겠냐고. 저 개념도 나오고 저 개념도 나오고 오히려 중학교 때보다 더 많은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로 밀어붙이려면 지금 단순하게 문제만 푸는 방법, 그냥 풀 줄만 알면 되지 뭐. 아예 풀어서 맞았으면 됐지 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갔을 때 큰 문제는 여기에 그 같은 유형의 심화 문제를 풀 줄 모르는 상태면 그건 제대로 푼 게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풀이 해놓은 거 봤을 때 애매한데? 라는 얘기를 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걸 봤어. 근데 여기서 빌드업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팍 오는 거죠. 제 강사 경력으로 봤을 때. 그래서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문제만 들이딱 푸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근해 공식 유도 과정을 통해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했고 그걸 통해서 완전 제곱식꼴로 정리했기 때문에 근해 공식이 나오는 거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짝수 공식도 쓰셔야 됩니다. 이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에 있다면 일때 x의 값은 얼마다? x의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나오더라. 근데 만약에 ax 제곱 더하기 2b 프라임 x 더하기 c는 0처럼 누가 1차 항에 있는 개수가 짝수일 때에는 집어넣으시면 모든 앞에 있는 상수값들이 다 개수가 약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x가 어떻게 나온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나오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사실 해야 될 내용은 끝입니다. 2차 방정식에서 배우는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배우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풀이에서 나오는 거 실근이야, 허근이야? 그 실근, 허근 구분하는 거든 판별식이고 판별식을 직접 보자는 게 아니라 그냥 실근, 허근이라는 게 있대. 그렇구나.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서 푼 과정에서 풀었더니 실근이네? 허근이네?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게 없으면 중근이네? 이렇게 볼 수 있다더라 정도로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게 요 앞부분의 내용이고요. 그럼 뒷부분의 내용이 그럼 뭐예요?
근의 공식에서부터 응용되어 보는 판별식이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근의 공식에서부터 비롯되는 판별식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다고요. 그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는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루트 안에 있는 애의 값이 뭐가 되면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는 누구? 루트 안에 있는 애의 값이 부호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걸? 해 종류가 달라지는 걸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짝수 판별식이라는 게 있어요. 짝수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4분의 D. 4분의 D. 얘를 4배로 줄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서 짝수 공식에 대한 짝수 판별식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기반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본다고? 근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다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고 판별식이 0이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이게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되고 그게 중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냥 중근이라고 보통 먼저 표현을 많이 해요. 중근이라고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두 실근을 의미합니다 라고 따로 얘기해요.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되시겠죠. 뭐 이 정도쯤이야. 근데 옛날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자면요. 요새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기본적으로 A와 B와 C는 실수 처리하긴 하거든요. 허수인 개수가 더 이상 교과 과정에서 나오지 않게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공부 개정 때 진짜 거의 한 10년 전? 벌써 10년인가? 아니, 한 7년 전? 한 7년 전쯤까지는요. 허수 단위인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허수 단위가 포함돼요. 허수를 개수로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때는 판별식을 못 쓰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냥 할머니가 해주는 옛날 얘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니네가 그런 걸 볼 일은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 B, C 같은 경우는 다 실수구나 정도로 기억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을 하자면 풀이를 할 때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거나 판별식에다 집어넣거나 상관없이 만약에 이런 문제는 나올 수도 있어요. 노란색으로 씁시다. 다른 참고할 경우니까 만약에 2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A가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허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개수가. 그때는 반드시 뭘 해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의 정수로 정리합니다. 뭘 이용해서? 유리화를 하든 실수화를 하든 뭔 짓을 해서라도 최고차항의 개수는 반드시 양의 정수로 정리하는 걸
디폴트로 잡아요. 그래야지만이 계산이 쉬워져요. 어디 있을까나? 여기 있다. 212번. 아니, 필수예제 2번이요. 필수예제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루트 2 마이너스 1x 제곱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x 더하기 2. 뭐부터 하라고요? 정의부터 하라고. a라는 애를 양의 정수로 바꿔줘. 그러면 여기에 전체에 얼마를 곱해줘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서. 그죠? 곱하면 x제곱. 곱하면 요거 계산하시면 3 더하기 2 루트 2 나와요. 곱해주면 뭐 계산 되겠지만 계산 안 할게요. 계산을 하긴 해야겠다. 그럼 지금 여기서 문제. 얘는 어떻게 하면 이런 애를 만들어줄 수 있으려나? 이렇게 보면 좀 더 보이려나? 이 루트 2 더하기 2와 마이너스 1 계산하시면 나와요. 삼 더하기 2 루트 2. 그죠?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쌍욕을 박으면서 근해공식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근해공식 쓰셨을 때 문제점 하나가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어떻게든 인수분해하는 걸 권장드려요. 뭐 만약에 하게 되면 9 더하기 8 더하기 얼마야? 6, 12 루트 2 빼기 4 루트 2 얼마냐? 8 루트 2 빼기 8 계산하시면 9 더하기 4 루트 2 나오거든요. L 루트예요.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 더하기 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근호 안에 근호가 있어서 이중 근호가 있거든요. 제가 이중 근호 푸는 방법을 보여는 줬었는데 쓰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보여는 줬었어요. 9 더하기 2 루트 8로 봐서요. 여기가 루트 8 곱하기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식으로 보라고. 그래서 얘를 벗겨서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교과 과정에서 아예 사라졌고요. 진짜 정말 나중에 더럽게 할 수 없을 때 네, 그 취미 삼아 하세요. 지금 당장에 얘는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시기라서요. 뭘 하는 게 중요해? 인수분해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든 길을 쓰고 조합해서 가운데 있는 애가 더해서 가운데 있는 애가 나올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필수예제 3번 근이 주어지면 뭐 하면 되겠나? 대입하면 된다. 왜? 근 또는 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무슨 뜻이라고? 등식을 저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도록 하는 문자의 값을 근 또는 해라고 하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그죠?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필수예제 4번에서는요. 이제 슬슬 고등학교 과정에서 절대값을 포함한 문제를 풀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요. 뭐냐면 절대값 x인 경우랑 절대값 x 마이너스 어쩌고인 경우. 절대값 어쩌고만 포함되는 경우 아니면 절대값 바깥에도 x가 존재하는 경우로 나눠요. 디테일하게 나누자면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뭐냐면요. 기준을 정해서 식을 나눠갖고 2번 푼다거든요. 근데 그 2번 안 풀어도 되니까 하는 말이야. 예를 들어 절대값 x로 하는 경우에는 얘는 x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x 제곱이라고 하는 애 대신에 절대값 x의 제곱이랑 똑같아서요. 절대값 x는 따라서 절대값 x는 어쩌고 저쩌고가 나옵니다 라고 풀고 나서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x는 뿔마 블라블라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2가지로 보여줄게. 자, 지금 필수 예제 4번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5라고 돼 있는 식이 있어요. 플러스구나. 는요. 그러면 2가지 경우로 나눠서 원래 원칙상으로는 x가 0보다 클 때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식으로 바꿔서 x가 하는 값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양수가 돼야 되니까 1 플러스 루트 5구나. 그럼 x가 0보다 작거나 작을 때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0이 될 테니까 x라고 하는 값은 1 뿔마 루트 5가 되는데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그래서 요 2개를 해로 갖는구나 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봐서 절대값 x에 대한 식으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6이에요, 이거. 6이죠, 6. 6이죠, 6. 6이죠, 6. 6이 될 거고,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값은 0보다 커야만 할 것이고, 그래서 x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6이 나오거나 아니면 1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거나 뒤집어서 풀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구간을 굳이 나눠서 2번 풀어가지고 그 둘 중에 하나씩 캐치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하나 구한 다음에 부호를 뒤집어주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요. 하지만 절대값 바깥에도 x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어요. 구간을 나눠야 돼요. 반드시 나누셔야 돼요. 나누어 풀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필수예제 4번의 2번 같은 문제들이 될 거예요. 뒤에 있는 개념 판별식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 중근을 가질 때랑 이거는 지우고요. 중근을 가질 때 말고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될 때도 있지만 나중에 근의 종류가 아닌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실근의 개수로 볼 수도 있어요. 뭐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실근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지? 실근은 다른 말로 뭐라 했지? 교점이라 그랬지. 시키야. 뭐라고요? 교점의 개수라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로서 본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몇 개? 2개. 그럼 여기는 1개, 여기는 0개 이렇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로서 보는 것도 이건 중학교 3학년 과정이었지만 여전히 쓸모가 있다. 앞으로도 쓸모가 있을 거다. 고등학교 과정 2학년 과정 올라가더라도 쓸모가 있을 거다. 계속 쓴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가 조금 많을 수는 있는데요. 저거 센 교재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든 뭐하든 할 거고 내일 어차피 학교 안 가니까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기 개념 원리를 239번까지 풀어주시고요. 개념 원리를 239번까지 페이지 118페이지에 있는 239번까지
풀어주시면 되고요. 저기 예, 새 챕터일 거예요 아마. 그죠? 소단원으로 3개. 첫 번째 게 그러니까 첫 번째 연습 문제 붙어 있는 게 아까 그 복소수의 계산. 두 번째 연습 문제 붙어 있는 게 그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그다음에 세 번째 연습 문제 붙어 있는 게 2차 방정식의 풀이와 판별식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3가지를 진행을 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부족하거나 좀 더 해야 될 것들 있으면요, 우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들을 좀 활용하면 되니까 그때 좀 이용하도록 하고요. 저 센 추가 프린트에 대한 추가 문제 정도는 제가 좀 조절을 할게요. 생각을 좀 하거나 앞뒤 좀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통수학 2 할 때는요, 센 안 할 거예요. 하게 된다면 RPM을 제가 드리든가 할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아니면 RPM보다 더 낮게 낮춰서 수력 충전으로 나간다든가, 뭐. 아니면 개념 플러스 유형의 유형, 아니, 그것도 쉬운 거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밸런스는 좀 조절할 테니까요. 새로운 거 배울 때는 좀 천천히 나갈 테니까. 오늘은 좀, 이번에는 좀, 속도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